여러분 혹시 길을 걷다가 옆 사람이 갑자기 아, 추워 하고 혼잣말하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마트에서 모두가 진열대 맨 뒤쪽에 있는 우유하고 과일만 골라서 집어가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화 통화를 할 때는 네를 끝없이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길게 네 하고 끝나는 그 독특한 패턴도 있죠. 카페에서는 노트북을 그대로 테이블에 두고 화장실에 가도 아무렇지 않고 지갑과 가방까지 올려둔 채 자리를 비워도 별 걱정이 없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신기하게 느꼈던 일상 속의 특이한 습관들을 이야기처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아, 이게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던 습관들이 사실은 꽤 재미있는 문화였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 외국인들 눈에는 이렇게 보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새로운 시선도 하나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 이런 생활 심리 이야기와 한국 문화 이야기를 더 깊이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다음 영상의 퀄리티를 바꾸는 후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놀랐던 한국인의 특이한 습관, 첫 번째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혼잣말입니다. 길을 걷다가도 아, 추워, 아, 배고파, 아이, 피곤해 같은 말을 한국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소리내서 말합니다. 특히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 동네 공원 벤치에 잠깐 앉아 있을 때 이런 혼잣말이 자주 튀어나옵니다. 외국인들이 처음 이 장면을 보면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거는 건가? 아니면 통화 중인가? 그래서 눈치를 보다가 반응을 안 해주면 한국인이 다시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돌리고 또 다른 혼잣말을 합니다. 재미있는 건 이 혼잣말이 그냥 자기만을 위한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얇게 열어둔 대화의 문이라는 점입니다. 누군가 옆에서 아, 추워 라고 말하면 옆에 있던 사람이 맞아요. 오늘 진짜 춥네요. 이렇게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또 아, 배고프다 라는 말을 들으면 저도요. 점심 뭐 드셨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몰 토크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영어권 국가에서는 이런 말을 직접 상대방에게 건네야 합니다. Nice weather today 같은 식으로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자기에게 하는 말처럼 툭 던져놓고 들을 사람은 듣고 이어받을 사람은 이어받는 조금 간접적인 방식을 쓰는 겁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참 묘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말을 분명히 소리내서 했는데 동시에 나한테 한 말 같기도 하고 자기에게 한 말 같기도 해서 반응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외국인은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영어의 스몰 토크가 대화 신청이라면 한국의 혼잣말은 반쯤 열어둔 대화 초대장 같다. 또 하나 재미있는 지점은 존댓말과 반말의 경계입니다. 상대에게 직접 하는 말이라면 보통 한국에서는 나이와 관계를 생각해서 존댓말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혼잣말은 자기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굳이 존댓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버스 안에서, 회사 엘리베이터에서조차 아, 배고프다, 아, 졸려 같은 말을 반말로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어느 미국인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미국에서 그렇게 혼잣말을 계속하면 사람들한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거야. 미국에서는 길에서 혼잣말을 계속하는 사람은 조금 불안하거나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이라고 오해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상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많은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이 혼잣말을 낯설어 하다가 몇 년 살다 보면 본인도 어느새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추운 날 횡단보도에서 서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아, 추워라고 말하고 그제야 아, 나도 이제 한국 사람이 다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바로 전화 예절입니다. 한국인의 전화 통화를 유심히 들어본 외국인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그리고 왜 이렇게 내를 많이 하지? 한국에서 전화 통화를 할 때는 침묵이 길게 이어지는 것을 서로가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듣고 있는 쪽이 계속해서 네, 아,
예, 그렇군요. 같은 반응을 짧게 넣어줍니다. 이건 단순한 입버릇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나는 지금 집중해서 듣고 있어요. 통화가 끊긴 게 아니에요. 하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역할도 합니다. 어떤 외국인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전화 통화에서 조용히 듣기만 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말을 쭉 하는 동안 가만히 있고 말이 끝나면 한꺼번에 대답을 해주는 방식이었죠. 그랬더니 거의 모든 한국인들이 중간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잘 들리세요? 아직 계세요? 한국 입장에서 침묵은 연결이 끊겼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네 하고 반응을 주면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게 외국인들 눈에는 마치 음악처럼 들린다고 합니다. 톤이 높았다가 낮았다가 길게 갔다가 짧게 갔다가 그 네 하나에 정말 다양한 뉘앙스가 들어있으니까요. 전화 통화를 끊을 때도 한국인 특유의 리듬이 있습니다. 어떤 외국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30초 동안 네가 계속 반복되다가 마지막에 길게 네 하고 끝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듬을 타다가 어느 순간 동시에 전화를 끊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신기하다는 거죠. 영어권에서도 물론 아이씨 같은 짧은 반응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대화 내내 거의 숨 쉬듯이 리듬감 있게 반응을 넣는 문화는 드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래 산 외국인들은 결국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에서 전화 예절을 배우고 나니 내 모국어로 통화할 때도 괜히 네 같은 소리를 한 번 넣어줘야 할 것 같아졌다. 세 번째로 외국인들이 주목하는 습관은 먼지와 청소에 대한 집착처럼 보이는 태도입니다. 레딧 같은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데 우리 엄마는 식당에 가면 항상 구석자리를 찾는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면 먼지가 더 생긴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게 한국 사람들에게 흔한 습관인가? 아니면 우리 엄마만 그런가? 이 질문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불을 매일 밖에 널어야 하고 청소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돌려야 하고 집 안먼지에 대한 이야기는 끊이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아내를 위해 로봇 청소기를 사줬는데 그것이 집 안 최고의 선물이 되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장면도 많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오늘 집에 가면 이불 좀 털어야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겨울에도 환기해야지 하면서 창문을 활짝 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밖에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도 창문을 여는 건가요? 사실 한국의 이 습관은 과거의 환경과 지금의 현실이 섞여 있는 결과입니다. 예전에는 대기 오염이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불과 옷을 바깥에 널어 말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위생 습관이었습니다. 햇볕에 잘 말린 이불은 냄새도 좋고 진드기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뽀송뽀송한 촉감이 주는 만족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미세먼지와 황사가 문제이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햇볕에 말린 이불은 포기하기 힘든 행복입니다. 그래서 공기질이 괜찮은 날을 골라 이불을 한 번씩 널어두는 습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조금 복잡하고 때로는 모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한국인에게는 몸에 밴 생활 리듬인 셈입니다. 먼지에 대한 예민함은 집 안뿐만 아니라 마트와 쇼핑 습관에서도 나타납니다. 마트에서 맨 뒤 물건만 짚는 습관, 거리에서 드러나는 작은 행동들, 그리고 외국인이 충격을 받는 스킨십 문화까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마트를 가면 거의 예외 없이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진열대 맨 앞이 아니라 맨 뒤에 있는 물건을 꺼내는 모습입니다. 우유 코너를 보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문을 열고 아무 생각 없이 앞에 있는 것을 짚지 않습니다. 손을 쑥 넣어서 뒤쪽에 있는 우유를 꺼냅니다. 요구르트, 빵, 샐러드, 두부 같은 냉장 식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면과 과자, 심지어 통조림까지도 앞보다 뒤를 먼저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국인들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앞에 있는 거나 뒤에 있는 거나 똑같은 제품인데 왜 굳이 손을 뻗어서 뒤에 있는 것을 꺼낼까? 하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이 행동에는 나름의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마트 직원들은 재고를 정리할 때
유통기한이 더 가까운 제품을 앞쪽에, 새로 들어온 제품을 뒤쪽에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오래된 제품이 먼저 팔리고 버려지는 물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뒷면에 제품을 꺼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통기한이 더 여유 있는, 조금 더 신선한 제품을 고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손이 덜 타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는 제품을 보고 만져보고 다시 놓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티가 안 나도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깨끗한 물건을 고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손이 덜 갔을 것 같은 뒤쪽 물건을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감탄과 웃음을 동시에 터뜨립니다. 유통기한이 짧은 우유와 빵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왜 칫솔, 세제, 심지어 냄비 같은 것도 뒤에서 꺼내는 거냐는 거죠. 옷가게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옷 말고 포장 안 뜯은 새 제품 있나요? 하고 묻는 한국 손님을 보면서 외국인 직원들은 처음에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어떤 외국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매장 진열대를 정리해주는 마음으로 일부러 앞에서 바로 집는다. 직원들 일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댓글을 달았던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뒤에서 고를 거다. 이 습관은 단순히 예민함이라기보다 한국 사회 전체에 깔려있는 두 가지 감각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위생과 청결에 대한 높은 기준입니다. 다른 하나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더 신선한 것을 고르고 싶은 소비자의 집요함입니다.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과해 보일 수 있지만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나름의 합리성과 안심이 결합된 행동인 셈입니다. 다섯 번째로 외국인들이 특이하게 느끼는 건 거리와 공간에서 드러나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비둘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서울 시내를 걸어본 외국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비둘기만 보면 얼굴이 굉장히 불편해 보인다. 한국인들에게 비둘기는 귀여운 새라기보다 더럽고 질병을 옮길 것 같은 존재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서 비둘기가 떼로 모여 있으면 괜히 몸을 조금씩 피하고 갑자기 날아오르면 깜짝 놀라며 얼굴을 찡그립니다. 특히 여성분들끼리 걸어가다가 비둘기 떼를 만나면 잠깐 비명을 지르고 우르르 피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농담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뉴욕에 가면 큰일 나겠다. 거기는 비둘기가 훨씬 많으니까. 문을 닫는 방식도 문화 차이가 크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어떤 외국인은 한국에 와서 사람들이 문을 꽤 세게 닫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뒤에 사람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문을 잡고 천천히 닫아주거나 다음 사람이 잡을 시간을 잠깐 주고 놓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거의 망설임 없이 자기 리듬대로 문을 닫고 지나가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느껴졌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뒤에 사람이 있으면 잡아주기도 한다. 하지만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움직이는 한국 도시 특성상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우도 많습니다. 외국인에게는 이게 개인 공간에 대한 예의 부족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한국인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인 동선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엘리베이터나 좁은 출입구에서도 비슷한 감각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상대방이 지나갈 수 있도록 몸을 옆으로 빼고 손짓으로 먼저 가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서로 눈치를 보기보다는 빈틈이 보이는 쪽으로 동시에 빠르게 지나가는 일이 잦습니다. 이럴 때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들은 개인 공간이 좁은 편이고 몸이 부딪히는 것에 덜 민감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놀라는 부분입니다. 바로 동성 친구들 사이의 스킨십입니다. 한국 거리를 걷다 보면 여학생들끼리 팔짱을 끼고 다니거나 남학생들끼리 어깨 동무를 하고 장난을 치며 걷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군대 문화에서는 더 과감합니다. 병장과 이등병이 장난스럽게 껴안고 낮잠을 자는 모습이나 침대 하나에 둘이 꼭 붙어 누워 있는 장면은 한국에서는 그저 친밀함의 표현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처음 본 외국인들은 문화 충격을 받습니다.
특히 남자들끼리 스킨십이 적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어떤 외국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거리의 남자들 행동만 보면 여기가 동성 커플이 정말 많은 나라라고 착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이건 연애 감정이 아니라 우정의 표현입니다. 친한 친구에게 기대고 팔짱을 끼고 어깨에 턱을 얹는 것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방식입니다. 손을 흔드는 제스처도 독특합니다. 연예인 인터뷰나 팬서비스 영상을 보면 거의 예외 없이 두 손으로 손을 흔듭니다. 외국인들은 보통 한 손만 휙 하고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두 손을 모아 흔드는 것이 더 공손하고 귀엽고 정성을 담은 인사처럼 느껴집니다. 또 하나 외국인들이 헷갈려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함께 있다가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나면 거의 자동처럼 튀어나오는 질문입니다. 어디 가요? 한국 사람들에게 이 말은 감시가 아니라 관심과 배려입니다. 화장실 가려고, 물 좀 가지러, 잠깐 전화 좀 하려고 이런 대답을 들으면 그래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하지만 어떤 외국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조용히 화장실에 다녀오고 싶은데 일어날 때마다 세 사람이 동시에 어디 가라고 묻는 바람에 아직도 어색하다. 이것 역시 나를 챙겨주는 말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몸이 완전히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7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가장 충격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부러워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두고 자리를 떠도 괜찮다는 그 묘한 안심입니다. 서울의 어느 카페를 가보시면 이런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노트북이 켜진 채로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고 옆에는 지갑과 휴대전화, 가방까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의 주인은 잠깐 나간 상태입니다. 화장실을 갔거나 담배를 피우러 잠깐 밖에 나갔거나 옆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갔거나 한 상황입니다. 미국이나 일부 유럽 국가에서 온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리를 비울 때는 노트북과 지갑을 꼭 챙겨야 하고 심지어 의자에 걸어둔 가방조차도 늘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커피 한 잔, 책 한 권, 노트북 하나를 자리 표시로 사용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로 외국인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사회 전반적인 신뢰도입니다. 낯선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행동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처벌의 강도가 세기 때문에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둘째는 촘촘하게 깔려있는 CCTV입니다. 건물 안과 밖, 거리와 카페, 엘리베이터까지 대부분의 동선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훔치면 곧바로 흔적이 남습니다. 어떤 외국인은 길에서 신용카드를 발견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주워서 주인에게 돌려줘야지 하고 손을 뻗었더니 옆에 있던 한국인 가족이 이렇게 말렸다고 합니다. 손대지 마세요. 나중에 CCTV에 찍혀서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잠시 후 카드 주인이 돌아와 찾게 두는 편이 더 안전하다고 조언해 준 겁니다. 한국계 미국인들도 이 부분에서 큰 문화 충격을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는 물건을 잠깐만 혼자 두어도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긴장을 하고 살아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도 자연스럽게 노트북 하나를 테이블에 두고 화장실에 다녀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불안해서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지만 몇 번 경험해보면 조금씩 안심이 생기고 그 안심이 결국 이건 참 좋은 문화구나 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물론 한국이라고 해서 절대 도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외국인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적어도 내가 살아본 나라들 중에서 한국만큼 공공장소에서 마음을 놓고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곳은 드물었다. 8번째는 외국인들에게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습관들입니다. 좋은 점만 있는 문화는 없고 불편함도 함께 존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옳으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이해하는 관점입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것 중 하나는 길에서 침을 뱉는 행동입니다. 특히 나이 많은 남성들이 골목 모퉁이나 길가에서 목을 크게 가다듬고
헉헉 소리를 낸 다음 침을 뱉는 장면은 많은 외국인들에게 꽤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실내에서 목 안을 크게 가래 끓는 소리로 씻어내는 습관도 비슷합니다. 어떤 외국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을 너무 좋아하지만 이 두 가지 습관은 아직도 적응이 안 된다. 식당 안에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면 갑자기 식욕이 떨어질 때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지점은 웃을 때 입을 가리는 습관입니다. 예전 한국에서는 여성이 크게 웃는 것을 점잖지 못하다고 보는 시선이 있었고, 그래서 웃을 때 손으로 입을 가리는 것이 하나의 예절처럼 굳어졌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사진을 찍을 때나 크게 웃을 때 반사적으로 입을 가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외국인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웃는 얼굴은 예쁜 건데 왜 굳이 가릴까? 하지만 한국 사람들에게는 오래된 몸의 습관이라 본인도 왜 그런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 독특한 소리는 치익하는 소리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다 보면 누군가에게 잔소리를 할 때 혹은 상대가 잘못했을 때 어른들이 치익하면서 혀를 차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외국인들은 이 소리가 정확히 어떤 감정을 담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화난 건지, 실망한 건지, 그냥 생각 중인 건지 헷갈립니다. 어떤 외국인은 고양이를 훈련시킬 때 이 소리를 쓴다고 합니다. 고양이가 싱크대 위로 올라가거나 테이블에 올라가면 치익하고 소리를 내면 몇 번 경험한 후에는 고양이가 슬그머니 내려온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배운 이 독특한 소리가 고양이 훈련용 도구가 되어버린 재미있는 사례입니다. 이렇게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이 섞여 있는 습관들을 보다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문화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한국인의 습관을 외국인의 기준으로 보면 이상하게 느껴지고 외국인의 습관을 한국 기준으로 보면 황당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배경과 역사를 이해하고 나면 그 안에 나름의 이유와 맥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놀랐다고 말한 특이한 습관들을 8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혼잣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화의 문을 살짝 열어두는 말버릇, 전화통화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내와 의음소리, 먼지와 청소에 대한 집요한 관심, 그리고 이불을 햇볕에 말리는 오랜 습관, 마트에서 진열대 맨 뒤 물건을 꺼내는 꼼꼼한 소비 습관, 비둘기 앞에서 불편한 표정을 짓는 모습과 빠르게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공간 감각, 동성 친구들끼리의 스킨십과 두 손으로 손을 흔드는 따뜻한 인사, 카페에서 물건을 두고 자리를 비워도 괜찮을 만큼 높은 신뢰 문화, 그리고 침 뱉기, 웃을 때 입 가리기, 치익 소리처럼 여전히 논쟁적인 부분까지. 이 모든 것들은 한국이라는 사회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얼마나 가깝게 느끼는지, 나와 타인을 어떻게 동시에 의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던 습관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니 새롭게 보이는 장면은 어떤 것이었나요? 혹시 여러분만 알고 있는 한국인의 특이한 습관이 또 있다면 댓글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혹은 외국인 친구를 만났을 때 더 재미있는 이야깃거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과 한 줄의 댓글이 제가 다음 문화 이야기와 심리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문화를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